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순열과 조합은 결국은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세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의 수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됨 없이 세는 거를 자,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빠짐없이 중복됨 없이 세기 위해서 그죠? 합의 법칙을 배우는 거고 고배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 어떤 법칙을 어디에다 적용할 것인지를 잘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일렬로 세우거나 선택하는 개념들이 나올 때 이제 순열과 조합의 툴을 써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셈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어떤 툴에만 빠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사실 경우의 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원하는 사건을 논리적으로 셀 것인가가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를 잘 바라보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실마리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막 유형들을 막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처음 배울 땐 중요하지. 그리고 내신을 풀 때도 유형들을 좀 많이 외워놓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는 뭐다? 논리성이다. 어떤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합의 법칙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자,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럼 두 수의 합이 언제인 경우하고 6인 경우하고 합이 언제인 경우 12인 경우가 있겠죠. 더는 안 나오겠죠. 합이 12가 최고 큰 숫자니까. 자,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자, 5가 나오면 되고요. 그쵸? 자, 2가 나왔을 때 4가 나오면 되고, 3이 나올 때 3이 나오면 되며, 4가 나올 때 2가 나오면 되고, 5가 나올 때 1이 나오면 되죠. 자, 그리고 합이 12가 되려면은 6이 나왔을 때 6이 나오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있어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이제 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그러니까 합이, 자, 6인 경우하고 10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자, 이랬을 때 사건 A, B라고 얘기를 하면, 자, A 또는, 자, B가, 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자,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 n 플러스 n. 요게 바로 합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자, 합의 법칙은, 자,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얘가 안 일어나야 되고, 얘가 안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 자, 그게 합의 법칙이 맞기는 한데, 자, 근데 뭐 이게 합의 법칙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동시라는 표현을 써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합의 법칙은 다른 말로 이게 더 중요한 말이야. 사실 사건에 뭐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의 분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건들을 카운팅한다, 센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또 합의 법칙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제 문제 보면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자, xy가 자연수일 때 x 더하기 y가 3 이상, 5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합의 법칙, 사건을 어떻게 사건의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냥 막 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뭐인 경우, 3인 경우를 생각해 보고, x 더하기 y가 4인 경우를 생각해 보고, x 더하기 y가 자, 5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자연수의 순서상을 이제 찾으면 된다. x 더하기 y가 3인 거는 1, 2 있죠. 자, 2, 1 있죠. 두 가지가 있네요. 자, 4가 되는 경우에는 1, 3, 자, 2, 2,
자, 3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1호가 되는 경우는 14, 23, 32, 41, 요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이 각각의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답이 됩니다.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어서, 자, 이거는 9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봐도 되지만, 자, 이거는 x 더하기 y가 3 이상 5 이하의 어떤 사건들은 3인 경우와 4인 경우와 5인 사건들로 분류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은 xy가 자연수일 때 x 곱하기 y가 4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마찬가지죠. 자, 합의 법칙이란 의미보다는 자, 사건을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x 곱하기 y가 1인 경우, x 곱하기 y가 2인 경우, x 곱하기 y가 3인 경우, x 곱하기 y가 4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x 곱하기 y가 1인 경우에는 1,1이 있죠? 얘는, 자, 1, 2, 다 찾는 거야. 2,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곱하기 3은 1, 3과 3,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곱하기에서 4가 나오는 거는 1, 4 있죠? 그리고 얘는 2 있지, 그치? 그리고 4, 1,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한 가지하고, 두 가지하고, 두 가지하고, 세 가지를 다 더한 것. 자,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이거는 5고, 예, 8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자, 예제 3번 보자. 자, 민혁이는 한 개에 1,500원 하는 사과와 한 개에 2,000원인 배를 8,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려고 한대요. 사과와 배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과일을 사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이제 식을 써야겠다.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얘기를 하고 배의 개수를 Y개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니까, 그쵸? 얘네들은 1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X, Y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주면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자, 산 금액은 자, 1500X 이게 바로 사과를 살 때 든 금액. 그리고 2000Y가 바로 배를 살 때 든 금액인데 그게 지금 뭐다? 8,000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해보자. 자, 요거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5로 나눠볼까? 5, 3, 15, 5, 4, 20. 자, 그리고 이거는 5, 1은 5, 5, 6, 3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x 플러스 4y가 16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자, 뭐야? 순서상을 찾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사건을 한번 분류해 볼게. 자, x를 기준으로 해볼까? 사실 이게 4y이기 때문에 y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편한데, 자, 지금은 처음에 그냥 x니까 x를 기준으로 한번 사건을 분류해 볼게요. 자, x가 1일 때, 자,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까지 쓰면 되죠. 6이면 넘어가지, 그냥 이게 자체만으로도. 자, x가 1이면은 y가 될 수 있는 값은 x가 1이면은, 그쵸. 요거는 13이니까 y는 1, 2, 3, 4까지 되나? 4, 4, 16 안 되죠? 3까지 되지, 그치? y는 1, 2, 3까지 가능하고요. 자, x가 2면은 이건 6이니까, 자, y는 1, 2만 되죠. 3 하면 넘어가니까 안 되죠. 자, x가 3이면은 9니까 이거는 7이니까 y는 1만 되죠. 2만 돼도 넘어가요. 자, x가 4면은 12이니까, 그쵸? 요거는 4, 3, 12니까, 자, y는 1까진 되지. 자, 그리고 x가 5면은, 그쵸? y는 0이니까 될 수 없죠, 그쵸? 자,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사건을 분류했을 때, 자, 요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요거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요렇게 되어서, 자, 요거는 몇 가지야? 7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배 법칙도 합의 법칙의 연장선에 있는 거야.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배울 때 똑같아요. 그쵸? 자, 이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된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더해지면은 우리는 2 곱하기 4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곱을 배운 거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집이고, 자, 학교고, 도서관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집으로 학교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고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고배 법칙을 성립할 때 보통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을 때 연달아 일어날 때, 자, 또는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고배 법칙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고, 그쵸?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 방법은 세 가지라서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방법이 나왔을 때는 곱하기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자, 이거를 선택했을 때도 이게 세 가지가 나오고, 얘를 선택해도 세 가지가 나와서 3 더하기 3인 거죠, 원래는, 고의 법칙이. 자, 근데 고배 법칙을 본질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연달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사건이라는 거냐면은 요 사건을 뽑아도 세 가지가 나오고 요 사건을 뽑아도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국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사건을 선택해도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 행동들이 같은 것들로 예측이 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미래가 예측이 될 때 고배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했는데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를 선택하면 세 가지가 나오면 절대 고배 법칙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2 더하기 3인 합의 법칙을 쓰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같은 미래가 예측이 되면은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했을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합의 법칙을 쓸 것인가 고배 법칙을 쓸 것인가를 가르는 거지. 뭐 합의 법칙은 얘네들은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배우게 되면은 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불편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의 법칙은 다른 미래가 예측이 될 때, 합의 법칙은 써보자. 다른 미래가 예측이 될 때 합의 법칙을 쓰는 거고, 자, 고배 법칙은 같은 미래가 예측이 될 때, 자, 고배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경우의 수를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논리성의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제 1번 보자. 사과, 바나나, 키위 중에서 한 가지와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중에서 한 가지를 섞어서 음료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음료. 자, 그러니까 사과를 선택해도, 자, 요거, 지금, 요, 야채 중에서 4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바나나를 선택해도 4가지, 키위를 선택해도 4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같은 미래가 예측이 되니까 이거는 고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4, 요렇게 되어서 12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제 2번 보자.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요거 생각해 봐야죠. 자, 56이라는 게 어떤 소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2 이렇게 하게 되면 2, 4, 2, 8, 16, 자, 2에 14, 자, 요거는 2, 7, 요렇게 되죠. 그쵸?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약수의 개수는, 자, 어떻게,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를 하나 만드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가 1이고, 자, 2의 1승이고, 자, 2의 2승이고, 자, 2의 3승, 이렇게. 2의 3승이 쭉 나열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거고, 요쪽은 1이고, 7의 1승이고, 요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결국은 얘랑 곱한 것들을 여기에 써내려가는 겁니다. 1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2승, 1 곱하기 2의 3승. 여기는 7의 1승 곱하기 1, 7의 1승 곱하기 2의 1승, 7의 1승 곱하기 2의 2승, 7의 1승 곱하기 2의 3승.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은 얘가 바로 약수의 전부다라는 얘기예요. 이 56의 약수. 자, 그럼 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자, 4 곱하기 2다. 8. 요렇게 돼 있는 거라서, 자, 이거를 일반화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어떤 A라는 수가, 그쵸? 뭐야? A의 P승, 그쵸? 그리고 B의 Q승, 그리고 C의 R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수의 개수는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 곱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1이 들어가거든요. 2의 0승이. 그쵸?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108은 그냥 공식 쓸게. 자, 108이라는 거는, 자, 2, 50, 2, 48, 자, 2, 4, 2, 7, 14, 자, 3, 9, 27, 3, 3 이렇게 되어서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3 더하기 1 이렇게 되어서 3 곱하기 4,
12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예제 3도 간단히 보자. 자, 항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곱하고 얘도 이렇게 곱하고 얘도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도 3개를 곱하겠다라는 어떤 미래가 같아지잖아. 그래서 결국 3 곱하기 3, 9가지가 바로 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2 곱하기 2를 하면은 자, 4가지 항이 튀어나올 거고 또 곱할 거니까 그쵸? 3을 곱하게 되면은 4 곱하기 3, 12개가 바로 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